이제 독성관계는 정리합니다. 권순재 지음. 여기 1장을 한번 오늘 읽어볼게요. 1장 존재를 무너뜨리는 독성관계. 독성관계의 주도자, 협력자, 희생자. 여기 희생자에 대한 예가 나오거든요. 희생자. 여기는 환자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그냥 피해자거든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은 희생자. 근데 이 사람은 피해를 당하면서도 내부로만 향해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이런 식으로. 그 주도자는 여기 부모님, 외부로만 향해요. 주도자는. 희생자는 자기 안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뭐 계속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희생자 K라는 사람은 되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기 앞에 예시를 보면은 공부도 잘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설계가 다 되어 있고 내가 어떻게 이제 학대를 당하게 되는지 앞에 나와 있어요. 여기 희생자 K의 얘기를 들어보면 K의 아버지 자신도 왜 화가 났는지 몰랐을 것이다. 이 심리를 풀어서 해석하면 다음과 같아. 내가 이렇게 힘들고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나를 무시하듯 저놈은 즐겁게 웃고 있군. 이게 싫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자기는 이게 힘들게 돈을 벌고 있는데 쟤는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면서 막 즐겁게 떠들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싫어서 심술을 부린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폭력을 사용하면서. 그런데 K군은 내가 뭐 잘못했나? 계속 이렇게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내가 뭐 잘못했나? 아버지한테 뭐 잘못했나? K를 폭행하고 나서도 여전히 K 아버지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화가 난 이유는 다른 데 있었기 때문이다. 그냥 여기 앞에 자기는 힘들게 일을 하는데 앞에서 아이가 학생이 지금 공부하는 얘기랑 막 즐겁게 떠들고 있으니까 그게 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K의 아버지는 자신이 투사라는 미성숙한 방어 기제를 썼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인정 안 하죠. 이런 분들은.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또 더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K의 아버지는 이렇게 자신과의 미성숙한 행동을 교육과 자신의 미래를 위한 것으로 포장해 버린다. 이게 합리화하죠. 자식을 때려놓고도 다 내가 제 자식 교육을 위해서 때린 거다. 그냥 자기 화풀이에요. 화풀이로 때린 거예요. 나는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너는 그렇게 앞으로 잘 살 거라고? 막 이런 식으로 아무 이유 없이 상대방을 폭행하고 나서 이를 훈육이라 선언하는 것이 상대방을 위함은 아닐 것이다. 이제 폭행 같은 거를 하면은 폭언 이거는 이 사람의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다. 여기는 책에 이렇게 나와요. 독서관계는 희생자가 자신의 주변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도록 교란한다. 건강한 사람을 이렇게 한순간에 서서히 무너뜨리는 거죠. 앞으로 공부하고 앞으로 내 앞날을 설계하는데 계속 폭행하고 폭언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 뭐 일례로 뭐 가스라이팅이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독성관계가 시작될 무렵의 희생자는 대개 주도자에게 비해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다. 그렇죠? 젊고 지금 건강하고 앞으로의 희망적인 앞날을 생각하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근데 앞에서 그렇게 나쁜 얘기만 하고 막 훈육이랍시고 막 때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희생자의 건강한 면이 그 자신을 독성관계의 늪으로 빠져들게 한다. 이게 에코이스트의 한 단면이거든요. 저분이 저렇게 하는 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내 자신에게서 뭔가 찾으려고 해요. 근데 아무런 이유가 없거든요. 독성관계가 처음으로 시작된 날 K가 혈기왕성한 다른 아들들처럼 같이 고함을 치거나 반항했으면 이 비극적인 관계는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다. 반항을 했어도 아마 계속 그랬을 수도 있어요.
소리도 지르고 만약에 그래도 계속 한 번 그랬던 거는 계속 시작하지 않을까. 그리고 반항하고 소리치고 이런 거가 조금 필요하죠. 맨날 내가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 누구도 학대당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 여기에 대한 책자는 일부 약간 변태 같은 사람들은 학대를 당하고 싶어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근데 사람이 학대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죠.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을 거야. 내가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상태에서 내가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한 20대 젊은 나이에 20, 30대 좀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내가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 이런 거를 좀 할 수도 있는데, 즐겁게 지내고 싶지 학대당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독성 관계를 정당화하는 공범, 협력자들. 이 독성 관계, 아무튼 가해하는 사람은 혼자서 그런다는 게 아니죠. 주변에 분명히 지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과 같이 이 희생자를 험담하면서 이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때렸고 뭐 어떻게 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런 경우를 겪어봐서 이렇게 책자로 나오니까 좀 속이 후련해요. 내가 말로 설명하지 못했던 거를 이렇게. 근데 TV에서 방영되는 불쌍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눈물을 흘리고 악덕 정치인들의 부정과 폭거에 분노하던 이들의 눈에 어째서 K의 비참한 인생과 무너져가는 정신은 비치지 않았을까? 그리고 다른 관계에서는 선하고 품이 있는 사람으로 비치고자 하는 욕망이 어째서 자신 주변의 가장 잔인하고 원시적인 폭력 앞에서는 발동되지 않았을까? 이게 가족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고, 가해자와 피해자는 분명히 있고 그 주변 사람들도 같이 가해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회사는 내가 돈 버는 데니까 그냥 그렇게 내가 가해를 당한다고 싶으면 그냥 그만두면 되는데, 가족이나 학교 같은 데서는 그만두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희생자가 손상당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정신적인 부분이다. 이게 되게 슬프죠. 내 몸만 아픈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는 느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다는 고립감. 이 고립감을 느끼게 하잖아요, 가해자들은. 주변 사람들과 그냥 집단 왕따죠. 집단 스토킹. 왕따시키고,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어른이 돼서, 학교에서 어른이 돼서 스토킹까지 가는 거. 타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인간의 감수성은 생각보다 훨씬 미약하다. 이거 너무 좀 끔찍한 것 같아요. 폭력이 폭력으로, 상처가 상처로 생각되지 않고 당연한 일상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그리고 협력자들은 희생자들의 고통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진짜 잔인하죠. 당한 사람 너무 힘들잖아요. 본질적으로는 이는 자신의 고통이 아니기 때문이다. 간절히 도움을 바라고 있는 독성관계의 희생자들에게 너무나 쉽게 말한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고? 예민하다는 소리 좀 많이 들었죠. 그거 그냥 대충 넘기면 되지 뭘 그래, 이런 거. 근데 가족끼리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거. 근데 힘든 건 힘든 거죠. 학교에서 친구끼리 그럴 수도 있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가해자는 그냥 가해를 하는 것 뿐이에요. 희생자 없이 독성관계는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만일 희생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주도자는 또 다른 희생자가 필요할 것이다. 진짜 못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피하는 게 답이다. 피하는 게 답이다. 희생자가 없어지면 다른 희생자는
높은 확률로 자신이 될 것임을 따라서 협력자들도 주도자들에게 편승하여 지금의 독선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 의식적으로는 무의식적으로든 말이다. 의식적으로 아니 무의식적으로든 내가 감지를 한다 이거죠. 아, 저 사람은 가해자고 저 피해자가 없으면 내가 희생자, 피해자가 되겠구나. 이거를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감지를 한다. 근데 주변에 이런 가해자가 있으면 주변에 또 말을 옮기고 다니는 사람 있죠. 플라이몽키라고. 슬프게도 K가 독성관계의 희생자가 된 후 K를 제외한 가족 구성원들은 그 어떠한 때보다도 사이가 좋아졌다. 이게 더 잔인하죠. 이 사람을 빼고 식사를 간다던가 왕따를 시키는 거죠. 집안 내에서도 이 사람만 빼고 모든 것을 이 사람 탓으로 하는 거예요. K의 탓. 내가 힘들게 일하는 건 K 때문이야. 뭐 이렇게 된 건 다 K 때문이야. 이렇게 K는 한 명을 제물로 삼아 암묵적으로 결탁한다. 이게 제물이란 건 스케이프고트 이런 얘기가 용어가 있긴 있더라고요. K의 앞에서 나머지 가족들은 서로에게 그 누구보다도 다정한 대화를 건넨다. 양면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 사람 앞에는 되게 잔인하게 막 말하고 막 때리고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는 누구보다 다정한 대화를 한대요. 그것은 K에게 쉴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점차 K의 정신을 파국으로 몰아간다. 근데 이런 사람은 집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밖에서도 그래요. 이 사람이 학교를 갔어도 학교 내에서도 분명히 거기 희생자를 찾았을 거고 막 집단 따돌림 이런 걸 했을 거예요. 사실 아버지도 널 사랑하고 계셔. 주변에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조금만 더 기다려봐. 너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도 좀 반성할 거 없어요. 이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고 그냥 앞으로의 앞날을 위해서 한 것뿐인데 주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을 또 이렇게 다독여 준다고 하는 건가? 이런 독선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는 거. 희생자에게 가해진 욕설과 폭력, 인격 모독은 협력자들에 의해 가족 간의 사람으로 포장된다. 독선 관계의 주도자에게 보이는 방어 기제가 협력자들에게도 또 나타난다. 합리화이다. 이런 독선 관계에 대해서 막 얘기가 나와요. 들으면서 좀 많이 슬프죠. 그리고 주변에 분명히 이런 집들은 있고 이런 학교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변할 수 있다. K는 외부로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자신을 이해해줄 단 한 명의 사람도 없는 완벽한 수렁에 빠져버렸다. K의 독선 관계는 주도자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협력자들로 인해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다. 이게 아마 10년, 20년? 아니 30년까지도 갈 거예요. 이분이 성인이 돼서 자립하기 전까지. 자립하고 나서도 그래요. 그들은 결코 그냥 물러서지 않는다. 이 장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